지금 미국 대선 그리고 영국 총선 또 프랑스 총선 이런 총선에 가려서 잘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란에서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이 선거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라이시의 이 헬기 추락 사고 이후에 여기서도 1차, 2차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번에 선출된 새로운 이란의 대통령 어떤 인물입니까? 예, 지난 6월 28일 날 1차 투표에서 대선 후보가 4명이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이른바 온건개혁 성향이라는 페제스키안 후보가 1위로 당선됐는데 이란도 이제 50% 득표율을 획득하지 못하면 이제 런오프라고 이제 결선 투표 2차 투표로 들어갑니다. 이 2차 결선 투표에서 강경파로 분리된 잘릴리 후보와 양자 대결에서 이제 페제스키안 이른바 온건 후보가 이제 54%대 44% 10포인트 차로 따돌려서 당선이 되었죠. 약 한 285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외신들의 그 논평은 뭐냐면 이란이 3년 만에 다시 개혁 성향의 행정부가 들어서게 됐다라고 사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 된 마수드 페제시키안 마수드 페제시키안 어떤 인물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요 외신 보도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출신 선보는 이제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아버지와 쿠르드족 어머니 사이에 난 이제 태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외곽 그 이란의 약간 소수 민족계를 좀 대변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온건파로 분류돼 있고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보건부 장관을 재임했고 2008년부터는 이제 국회의원을 5선이나 당선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선거 과정에서도 당선되면 히잡 단속을 완화하겠다라고 좀 파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물론 뭐 새로운 대통령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적대적이겠죠. 그러니까 앞선 온건 행보는 국내 정치용이고요. 대외 정책은 똑같아요. 라이시 대통령이 하고 이스라엘 적대 정책은 계속 기존 유지하고 있고 하마스 가자 전쟁 지지, 헤즈볼라 지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른바 이란의 혁명수비대 IRGC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대리세력을 통치하는 여기에 대한 맹렬한 지지와 옹호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매체에 제아 이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IRGC를 테러 세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FTO 안에 배정을 했는데 당시 당선자는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이었겠죠. IRGC 군복을 입고 나서 IRGC가 없다면 국가는 분열됐을 거, 이란은 분열됐을 거. 그러면서 우리의 수건과제, 혁명 과업인 이슬람 혁명이 좌초되었을 것이라고 맹렬한 어떻게 보면은 친하메니에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만 들어놓고 보면 온건파로 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성토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역시 이전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입니까? 입장은 차이가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JCPO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게 자리프 외무장관이거든요. 이른바 외신에서 보는 이제 온건파인데 그 온건파 개혁파 계보를 승계하는 인사가 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에서는 자꾸 온건파라는 앗대를 하는데 사실상 JCPO의 핵 협상 보고는요. 이거는 핵 개발을 가기 위한 이제 라이스식의 이제 그냥 국제법 무시하고 가는 거랑 협상을 통해서 시간 벌기를 해서 핵 개발을 가는 거랑 방법론의 차이지 똑같은 최종 목표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JCPO의 핵 협상 복원을 갖다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현재 이란은 핵 개발 수준인 이제 우라늄 농축 60에서 90%까지 달성을 했죠. 브레이크아웃 단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핵 강성대국을 위한 노선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론의 차이지. 근데 이걸 온건파로 자꾸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란의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선출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허락해야만 승인해줘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 선출된 대통령도 그런 측면에서 그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승인한 그런 인물입니까?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우리 브리티비 시청자님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건데 뭐 핵 문제도 그렇고 이스라엘 적대 정책도 뭐 기존 라이시 대통령 차이가 없어요 노선이. 근데 유일하게 다른 게 이제 히잡 시위 탄압을 완화하겠다라는 조치인데 서구에서는 이제 온건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히잡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을 비판했던 제야 인권 변호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시켜버렸어요. 비판한다고. 그게 왜? 이른바 온건파 개혁파 페제시안 대통령이 최종 당선된 지 하루 만에 일을 벌써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건파라는 거는 이거는 쇼다. 대선 쇼다. 근데 이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대선 후보가 어떻게 낙점이 되느냐. 이른바 12명의 헌법학자와 율법학자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심사를 거쳐야 후보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이 헌법수호위원회인 가디언 카운슬은 누가 임명하느냐. 최고 지도자 하메니가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후보는 누가 낙점한 것이냐? 최고 지도자가 낙점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국민들은 일반 시청자들은 그래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FDD 미국 안보 싱크탱크에 의하면 사실상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낙점된 후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죠. 사실상 이번 선거를 보이콧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란 당국의 발표만 보더라도 60% 이상, 유권자의 60% 이상이 투표를 포기했고요. 그 다음에 1차 투표 때는 투표율이 30% 중반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저조했죠. 그래서 기권표가 60만 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란의 그 제야 매체에 따르면 투표소가 텅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투표를 안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알기 때문에 이란 국민이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신들이 언급하는 이란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선거 결과다라는 것은 거짓에 가까운 얘기고. 그러면 이게 헷갈릴 거예요. 온건파 이게 뭐냐? 온건파, 강경파 이게 뭐냐?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소위 해서 이란의 국신 이슬람 혁명 노선을 최고 지도자가 강경파를 통해서 구현할 것이냐, 온건파를 통해서 구현할 것이냐, 이 방법론의 차이지 사실상 이란 국민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최고 지도자 하메니가 조종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사실상 온건파 세력이랑 사람들이 이거 내부 투쟁으로 알고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메니가 거중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온건파 세력은 과거로 치면은 뭐 이게 관제 정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관제 야당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민주당의 그 외교 천재라고 하는 그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 여기에 그대로 속은 거예요. 온건파를 강화시켜서 강경파를 견제하자 해가지고 JCPOA 핵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시 온건파 역시 최고 지도자의 그 명을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란히 이제 당한 것이죠. 그래서 핵 협상을 보면은 이란이 협상을 통해서 핵을 개발하는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 요게 제대로 당한 거다. 오바마의 그 핵 정책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갖다 폐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어찌됐든 뭐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뽑혔다 하더라도 하메네이가 조종하는 사람이 이제 앉혀지는 건데, 굳이 그럴 거면 뭐하러 선거를 이렇게 열심히 하죠?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교한 게 세팅이 있는 건데, 큰 빅피처가 뭐냐면 외부 국제사회, 특히 미국에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준용하는 그 허상을 이제 우리가 파사드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하나의 대선 큰 쇼인데, 왜 그러냐면 서방 외부 세력이 이란 내에 그 강력한 이제 비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는 인권 탄압하고 히잡 시위하고, 그러니까 그 압박을 피해내기 위해서 우리도 민주적 절차를 갖고 있어 보여주기 위한 쇼죠. 그래서 여기에 속은 게 강경파, 온건파가 있는 것처럼 이게 쇼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제이크 설리반 같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경쟁시켜서 우리의 이권을 관철시켜야지. 근데 실패한 거죠, 사실상. 그리고 그 신정체제, 독재체제 국가라면 이런 비판을 이제 어떤 비판을 피하냐면 이제 그럼 왜 그러면 굳이 하메니는 최고 지도자는 그 라이시 대통령 후임으로 온건파 대통령을 낙점한 배경이 뭐냐라는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약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강경파 이제 트럼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하. 이란은 이제 아예 그냥 트럼프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왜냐하면 거군요. 세계 정상들이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거든요. 만만한 온건한 바이든 했을 때는 라이시 같은 강경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이제 뭐 고립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중동 정치에 관해서는 초강경 매파입니다. 친이스라엘 정책. 사위가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온건파 위해서 대비용 유화 제스처를 지금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국내 정치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난과 정권의 부패 등으로 누적된 국민들의 불만을 대통령이란 어떻게 보면 희생양, 방어막이로 이게 정치적 압력을 흡수하는 버퍼존으로 쓰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모든 정책 책임은 원천 차단하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근데 사실상 이란의 모든 행위, 마이크로 매니징 단계로 모든 의사결정을 최고 지도자가 합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 하메이는 한편으로는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거제도, 대통령제도를 계속 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 총알바지로 쓰고 자기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그 관제 그 홍보기관들은 뭐라고 이게 선동을 하냐면 최고 지도자 하메이는 덕망이 있으나 그를 보좌하는 장관이나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이렇게 우리가 경제난을 겪는 것이야라고 설파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슬람 신정체제에서 선거는 정권의 안정성, 안보를 보장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예요. 국내외적인 압박이 들어왔을 때 이 선거라는 걸로 이제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메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겁니다. 히잡 시위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요. 근데 트럼프도 당선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가 이제 라이시 불러가지고 야, 너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대민 행보 좀 해봐. 그래서 헬기 태워서 보내죠. 어떻게 됐습니까? 헬기 타서. 추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온건파 딱 집어넣고 이런 해석이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좀 쉬어. 근데 말 안 들었겠죠. 오케이 그러면 대민 그 립서비스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헬기 좀 타봐봐 한번 이렇게 된 것이죠. 뭐 저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온건파, 강경파 갈아 끼는 부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미 민주당 정권이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노인네 그 바이든 세워가지고 또 뒤에서 수렴청취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하메니도 실상은 지금 고령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정신 상태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일각에서는 제야 매체에서는 아들이 배후에서 대립 통치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락사, 헬기 추락사도 이제 아들이 이제 조작한 거다, 그러니까 기획한 거다라는 좀 흉흉한 소문이 현재 있습니다. 순수한 사고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이 이런 음모론, 암살론이 끊임없이 나와요. 독재 국가는 권력을 옹이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국가는 다 이게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독재 국가일수록 소련 당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모론이.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비행기 안 타지 않습니까?